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박소연입니다. 지난주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발표 있은 후에 부동산 시장으로의 관심들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아요. 이 분양시장 열풍이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약 열풍 대단하고요. 요즘에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들도 그렇게 뜨겁더라고요. 정책이 변하면 우리가 부동산 전략을 세우는데도 그에 맞춰서 좀 바뀌어야죠. 그런데 계획에 없는 무턱된 투자는 또 금물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투자를 위해서 저희가 체크를 해드리고 도와드릴게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궁금한 것들 무엇이든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2077-6330번 전화 열어두고 있고요. 02797-0300번 문자번호인데 부동산과 관련된 질문 저희 접수 받겠습니다.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모실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매주 월요일은요. 어김없습니다. 저희 한 주간 나왔었던 부동산 뉴스 체크할게요. 화면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주간 핫 키워드 베스트3입니다. 먼저 기준금리 인하 발표에 힘입어 분양시장과 수익형 부동산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1%대 금리 시대를 맞아 부동산 시장 변화를 진단해볼까 합니다. 다음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서 금리 인하의 양면성은 분명 있을 거예요. 리스크 관리 전략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 1%대 시대가 열렸습니다. 부동산 시장으로의 영향이 얼마나 좀 집중이 될까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요. 대표님, 금리 인하 과연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좀 점검을 해주세요. 일단 기존에 대출을 받고 계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은 금리 인하가 굉장히 희소식으로 다가올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을 구입하려고 계획했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대출을 일으켜서 금리를 인하된 금리로 부담이 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하면 일단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사실이죠. 자, 근데 이제 그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폭넓게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가 좋다라고 하면 금리를 인하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경제 부양책을 쓰다 보니까 시중의 자금을 많이 유통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했다고 본다면 부동산 시장만 유일하게 금리 인하로 인해서 긍정적으로 좋아질 수만 있냐? 이것도 한 번쯤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금리 인하가 지금 미치는 파장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전세 시장에서는 전세로 놓고 있는 그런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더 웃돈 받아서 은행에 넣어봐야 더 유리한 점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월세로 자꾸 바뀌려는 공급의 희소 가치 때문에 그야말로 전세는 꾸준히 오름세일 부분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세 금액이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참에 집을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수요자들이 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변해지는 이런 상황들이 되는데 일단 지금 첫 키에도 얘기 나온 게 1%대 인하, 그 기준금리 인하에 의해서 분양시장의 열기가 뜨거워졌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일단은 집을 조금 사야 되겠다라는 분양 열기에 힘입어서요. 정말 어제 그제 그 주말 동안 해서 10여 개 곳에 그 분양시장 같은 게 분양되고 있는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는요. 청약률이 무려 56대 1이나 된 곳까지 대단하네요. 있어요. 대단하죠. 인파가 길이가 700m가 줄을 서고 했던 동탄을 예로 든다고 하지만 어쨌든 전국의 요소에 이런 식으로 분양 열기가 이렇게 뜨겁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라도 우리 시청자분 입장에서 좋습니다. 일단은 분양을 받아서 나중에 그 분양에 대한 그 프리미엄에 대한 상승 기대 효과를 노리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다른 어떤 그 거주 목적인 부분에서 한다면은 이거를 좀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양 열기가 이렇게 뜨겁다고 손 치더라도 앞으로 올라갈 곳이 있고 올라가지 않을 곳이 분명히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럼요. 공급의 희소 가치를 분명히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딘가 계속해서 그런 물량이 나온다라고 하면 거기는 조금 조심하자라는 이런 분양 열기 속에 의해서 좋게 가는 것만은 능사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금리 인하가 이런 식으로 좋은 파장을 일으키는 반면에 만약에 금리가 인상된다면
이라는 가정도 한번 해보자 이거죠. 꾸준히 금리 인하반을 여러분이 생각해서 계속해서 분양시장 이라는 것이 좋아질 거라고 예측하지만 반대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거에 따른 방역 금리 차원에서 우리나라 금리를 다소나마 오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또 금리가 오르게 된다면요. 그야말로 그 가계 대출 비율은 엄청나게 늘어난 상태에서 서민들이 부담해야 될 이자 부담만 오히려 갑자기 또 가중됐을 경우에 그거를 버티지 못하고 쏟아내지는 기존 그 어떤 주택 그 공급 물량도 생각해 본다면요. 이게 시소처럼 올랐다가도 내려갔다가도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이 금리 인하가 어떤 부동산 시장에 반드시 호재로 작용한다고만 생각하시는 그런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투자에 임한다거나 앞으로 시세 관망을 좀 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이제 비슷한 얘기를 계속 이어나갈 거예요. 이제 분명히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이 금리 인하라는 것이 뭐든 그렇습니다. 정책의 변화들은 좋은 점 그리고 조금은 뭐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들도 보이기 때문에 좀 부작용을 염두한 전략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나중에 이제 미국이 조기에 빠른 시일 내에 기준금리를 인상해버리면 또 그때는 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또 금리를 다시 원위치시키려는 그런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동산 시장 전략을 대체 리스크도 좀 관리를 하면서 이 시장에 대한 흐름도 쫓아가면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이게 또 고민이 되거든요. 일단은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어떤 테마는 계속해서 장점이 될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서서히 수익형 부동산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럼 수익형 부동산을 어떤 종목으로 하느냐, 오피스텔이냐 또 상가냐 여러 가지 항목들이 테마가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수익형 부동산에 조금 중심을 둔다. 이왕이면 뭐 다세대 원룸이라든지 투룸이라든지 그런 신축 부분들이 다소나마 지금 마켓에서는 수익형 부동산 또 어떤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특화된 곳의 상승 가치, 그렇지 않은 곳의 하락 가치 이걸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지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어떤 부동산을 선택을 해더라도 조금 이왕이면 중심부 안에 제대로 된 물건에 좀 공략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늘 강조 드립니다. 옥석 가리기 분명히 필요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거고요. 자, 이제 핫 키워드 첫 번째 열어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파장이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세난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 계속 주셨어요. 이제 돈을 은행에 목돈이 생겨서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세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고 값은 계속 치솟을 수밖에 없겠어요? 네, 일단은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끊임없이 부동산 좋은 대책을 마련한다면 이 부풀어 오르는 전세 금액을 누그러뜨리는 방법은 두 가지거든요. 네. 전세 수요자가 매매로 전환되는 방법 그리고 월세로 전환되는 이런 두 가지 부분인데 정부에서는 꾸준히 월세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전되는 부분은 시장에 어떤 정책을 내세우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전세가 매매로 이전될 수 있도록 지금 수익 공영 모기지 1%대가 이제 3월 달에 이제 나오고 또 이제 장기 고정 대출이 저리로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거에 따른 정부 지원금들이 나오고 자 이런 부분들 말고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떤 어떤 전세입자 또 월세 수요자들이 나타나는 현상은 아주 자연스럽게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그 기간이 이제까지 꾸준히 전세금이 너무 폭등하다 보니까요. 이게 자연스럽게 시장에서는 그래 반전세 시기라든지 월세도 이제는 좀 인정하고 들어가자라는 분위기로 되바뀝니다. 이 되바뀌는 그 기간이 2015년, 16년, 17년, 3년 한 해 동안은요. 어느 정도 매매 금액 오르는 부분하고 전세 금액 오르는 부분하고 이렇게 평행선을 긋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식으로 월세에 대한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는지를 분명히 판단해보는 잣대도 지금 이제 도표를 들고 나온 게 서울 주택의 임대차 시장 월세 거래 비중이란 거를 2015년 1월이죠. 불과 3개월 사이에 어떤 식으로 거래량이 늘었냐라고 본다면 네. 이게 지금 1월 달에 53.4에서 54.5로 단독 다가주택이 임대차에서 월세 거래 비중이 늘었고요. 네.
또 이 중간에 다세대 연립 같은 경우도 37.8에서 39.3%로 늘었어요. 그리고 아파트도 27.8에서 32.4로 늘었습니다. 전 종목이 늘었네요. 그렇죠. 전체로 봤을 때는 38.8에서 이렇게 42.3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월세 거래 비중이 시장에서 늘어나는 이 추이 자체가로 보면은 이거야말로 여러분들이 들여다봤을 때는 자연스럽게 시장 기능에서 차지하고 있는 전세에서 반전세, 월세 이런 비중으로 타고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되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키포인트로 삼아야 될 게 있어요. 전세 보증금이 많으면, 액수가 많으면요, 월세로 전환되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똑같은 그 보증금액에 대한 환산 비율이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이 월세로 환산되는 비율하고요, 보증금 10억이 월세로 환산되는 비율을 따졌을 때 아무래도 큰 금액이 옮겨 타는 이런 그 어떤 비율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낮게 나타나죠. 이율이. 자, 그리고 반대로 이런 보증 금액이 적은 것들 있죠. 네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이 1000에 얼마로 나오게 된다면 여기처럼 10억짜리가 1억에 얼마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율이 높은 수준으로 될 것이라는 거. 즉, 이 얘기는 똑같은 수익형을 가지게 되더라도요, 이런 월세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증금이 많은 것은 불리할 것이고 보증금이 적은 것은 유리하게 이렇게 차별화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형 부동산을 가져가도 대형 평형의 또 어떤 비싼 금액의 아파트를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져가는 것은 오히려 시대적 흐름에서 역행한다. 즉 불리하게 작용한다라는 부분하고요. 오히려 보증금액이 낮게 형성되는 그런 주택 같은 경우가 수익형 부동산을 가져갈 때는 훨씬 높은 수익률, 즉 5% 이상 정도의 수익률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수익형 부동산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에 대한 선택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5% 이상의 수익률만 꼬박꼬박 놔준다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정책의 변화 그리고 시장의 움직임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전략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저희가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를 통해서도 계속 읊어드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입니다. 3월 21일 토요일, 23일 월요일 낮 12시 30분부터 진행되고요. 02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오늘은 어떤 궁금증이 많으실까? 시청자분 연결하겠습니다. 자, 2077-6330번 지금 열어두고 있고요. 자, 첫 번째 시청자 만나러 갈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어요? 아, 예. 저는 잠실에요. 네. 조그만 빌라 하나 있는데요. 네네.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지금 팔아도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오를런지 네네. 궁금해가지고요. 어느 곳인지 상세한 주소 좀 알려줄 수 있으세요? 잠실? 아, 네. 예. 송파구 잠실동이요. 네. 238-10번지입니다. 238-10번지 빌라 말씀 네네. 주셨고요. 앞으로 예. 이 물건이 얼마만큼 좀 가치가 올라갈 수 있을까 궁금하신 건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윤현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잠실에 빌라를 갖고 계세요. 예. 자, 지금 위치를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저쪽 잠실 트리즘하고 예. 또 여기 앞으로 이제 9호선 개통될 이제 삼전 사거리역 사이에 있어요. 예. 자, 지금 이 빌라가 평형 전용 면적하고요, 방 개수 그리고 건축 연도가 어떻게 되나요? 아, 방은 2칸이고요. 네, 전용 면적은 14.5고요. 네, 지분은 8평이더라고요. 네네. 네, 그리고 지은 거는 2004년도에 등기를 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자, 요걸 언제부터 갖고 오셨죠? 저희가 2010년도 3월에 샀습니다. 아, 그래. 지금 다소나마 가격이 좀 올랐죠? 지금 저희가 2억 7,200 주고 샀는데요. 네. 지금 한 3억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자, 일단은 지금 이제 건축한 지가 이제 11년 차 됐잖아요. 네네네. 자, 그런 상태에서 사실 이제 빌라라는 게
아무래도 그 아파트보다 또 거주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또 더 나은 건 아닙니다, 사실은. 예, 아파트가 예. 워낙 비싸다 보니까 네. 이왕이면 그 좋은 지역에 빌라를 선택을 한다면 신축이 유리할 거예요. 아. 그러면 신축과 이런 오래된 그 빌라에 대한 차별이 분명히 양극화될 게 뻔하거든요. 예. 만약에 여기가 개발이 된다라는 개발붐을 타게 된다면 아까 얘기한 대지 지분 몇 평에 또 뭐 전용 면적 얼마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시세 이상으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으되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더욱 신축 빌라에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아. 대신에 지금 이쪽 지역의 어떤 공급의 희소 가치라면 실제로 신축을 지을 만한 땅 부지도 많이 적고요. 아, 그리고 예. 이제 9호선 개통이 내년이잖아요. 예, 예. 자, 내년 9호선 개통이면 아무래도 그 강남과의 접근성을 고려를 해서 실수요자들도 늘어나는 장점이 있다는 거 하고요. 예, 또 예. 제2 롯데월드도 내년 초에 또 준공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핫하게 이 오래된 빌라가 조금 이왕이면 거래량이 늘어나고 좀 매수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내년이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가장 적기가 내년이 되고 내년에 어떤 이렇게 개통 이후에 어떤 바람은 대략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은 가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도하기는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아, 내년이 예. 넘어가게 되면 아까 얘기대로 신축 빌라가 예를 들어 똑같은 기준에서 예를 들어 3억이다, 3억 5천이다. 그러면 이건 3억에 머무는 거에 그칠 수밖에 없어요. 신축은 신축대로 오히려 이제 프리미엄이 더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 자, 그래서 이 시기를 지금 급하게 서둘지 마시고요. 그게 이제 전세 만기 시점하고 딱딱 맞아떨어지면 제일 좋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시점상으로는 내년에 매도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네, 시청자님. 그래도 지금보다 가격이 오른다고 말씀 주시는 것 같아서 기분 좋은데요? 네, 네. 네, 매도 타이밍 잘 잡으셔서요. 시청자님 네. 부자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나중에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77-6330번 지금 열어두고 있습니다. 저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들 참 많이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아직 대표님 전화가 지금 이제 연결이 아직 안 된 것 같은데요. 잠깐 이렇게 우리 시청자님처럼 뭐 빌라 투자도 나쁘지 않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항상 우리가 빌라라고 한다면 아파트보다는 아무래도 빌라가 더 좋다고 얘기 못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고급 빌라촌 이외에는. 근데 빌라가 차지하고 좋은 장점들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 위치가 좋다면 이라는 단서가 그래서 붙죠. 최소한 2호선 안쪽에 있는 어허. 빌라 같은 경우는 공급의 희소 가치에 따른 어떤 장점으로 인해서 조금 나중에 가격이 서서히 오를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예, 그리고 신축과 오래된 빌라의 차이점이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네, 종목도 중요하고 지역도 중요하고 정말 다 중요해요. 다 살펴드릴게요. 자, 다음 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느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습니까? 네, 저는 지금 분당에서 지금 10년째 살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근데 예전에는 서울의 웬만한 곳보다 분당의 집값이 좀 비쌌는데 그렇죠. 지금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 것 같고 네. 요즘 아파트 가격 상승이 좀 되고 있는데 네네. 분당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못 받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또 특히 중대형 같은 경우. 네네. 그리고 지금 광교도 많이 오르고 또 그 광교에 비해서도 지금 분당이 그렇게 가격이 많이 높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분당이 집값이 어떻게 좀 회복이 될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있을 네. 것 같은지 그거 좀 네. 듣고 싶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계시는 곳 위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네, 순회동 네, 순회동. 쌍용 아파트요. 쌍용 아파트. 알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너무 소외받는 것 같아 라면서 이제 네, 좀 네. 서운하신 것 같은데요. 한번 네, 점검을 네.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정말 궁금해요. 대표님, 전화 좀 받아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분당 하면 뭐 천당 아래 분당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곳은 맞습니다. 그죠? 네. 자, 근데 지금 평형을 몇 평을 들고 계시죠? 48평이요. 48평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전세를 놓고 계시나요? 저 거주하고 있어요. 거주하고 계세요? 네. 혹시 이주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이주 계획보다도 만약에 여기가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서울로 뭐 이렇게 가볼까? 애들이 지금 다 대학생들이어갖고 네. 한번 가볼까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네. 어떻게 될 건지 그 전망을 보고 좀. 자, 이렇게 보죠. 지금 그 푸른마을 쌍용 아파트잖아요. 네네. 대략 한 1200세대 정도 동국대학교 한방병원 앞쪽에 네네. 있는 단지예요. 네. 자, 일단 그 지금까지 그 부동산 자장 침체기다라고 한다면은 2012년을 예를 듭니다. 그래서 네. 12년부터 13년, 14년, 15년에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래도 다른 곳은 더 떨어진 데가 있거나 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그 판교를 중심으로 또 정자역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단지들은 다소나마 가격이 올랐거든요. 아, 네. 특히나 20평대나 30평대가 주가 돼서 올랐어요. 사실 네, 40평대 같은 경우는요. 네. 여러 가지로 인기도 면에서는 점점점 앞으로 갈수록 더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내가 장점이 뭐인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그 순회동 하면은 지금 교육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울과의 교통 환경을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장점이 많죠. 네. 일단 살다 보면 아, 여기처럼 공기 좋고 괜찮은 곳이 네,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네. 근데 이제 수요층들의 어떤 네. 그 움직임 좀 이제 여기 말고도 다른 대안처를 찾게 된다면 신축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네. 그러면 신축 아파트 33평짜리가 있고요. 이렇게 그 93년대에 입주를 했잖아요. 네. 이렇게 오래된 20년이 넘은 아파트 48평이 좋냐라고 하면 요즘 트렌드는 오히려 신축이고 좀 더 작은 것들이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해요. 네. 그러면 경제적으로 그 지금 아까 말씀하신 광교 있잖아요. 네네. 광교 말고도 또 위쪽으로 가면 위례 신도시가 있어요. 네. 자, 이런 곳들이 지금 시세 평당으로 따지면 대략 한 1,800 정도가 되거든요. 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평당 20평대, 30평대, 그리고 40평대가 평당 금액이 3.3 제곱미터의 금액이 다 틀립니다. 네. 지금 여기 같은 경우 48평 제가 알기로는 대략적으로 한 3.3 제곱미터당 1,500만 원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럼 대략 그 한 7억대 초중반 정도가 되거든요. 네. 자, 그 정도 선이라면은 기본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30평대 같은 경우가 평당 2천이 안 되는 6억 이하의 광교나 판교 같은 경우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생겨나는 거예요. 네. 근데 공교롭게 그런 공급량이 언제 더 각광을 받게 되냐면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는 내년, 그리고 네. 광교 신도시 같은 경우는 내년에 그 신분당선이 연장 개통이 되거든요. 네. 자, 그런다면 아무래도 여기에 있는 많은 수요층들, 대형 평행에 계신 분들이 이왕이면 신축 아파트로 가려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물량도 많아지게 되는 만큼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조금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실질적으로는 사실 올해 물론 내년에도 다소나마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 오르는 것은 중소형에 국한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자, 여기 48평은 아무래도 전체적인 상황상 리모델링이나 뭐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도 기대하기도 어렵고요. 단지 지금 상태로 봐서는 주거 형태의 모습이라든지 이 판교 테크노밸리에 대한 입주 수요자들이 늘어나면서 꾸준한 가격 흐름세를 보고 있다는 장점은 있으되 시간이 지나서 내년으로 딱만 넘어가도 이런 아파트들, 48평 아파트들이 분당 쪽에서는 굉장히 조금 가격 오름세는 정지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럼 기회는 올해 하반기가 최고점이라고 보이거든요. 내년이 되기 전 단계에서. 8기에? 8기에. 아, 그렇게 네. 해서 빠져나와야 내가 가는 곳도 물론 거기도 뭐 오를 가능성이 또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가격이 정체되는 시점을 내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정체 시점은 내년부터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 빠져나오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요. 그러고 나서 서울이 됐든 어디가 됐든 다른 쪽으로 같은 금액으로 좀 이왕이면 새 아파트고 좀 평형이 낮다고 하더라도 42평이라고 손 치더라도요. 그런 쪽으로 넘어가는 게 더 유리합니다. 아, 예, 그렇게 계획을 미리 잡아놓고 생각을 해놓으시고요. 일단 시장에 물건을 내놓고 그러고 나서 반응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또 연락을 주세요. 예, 그때 가서도 또 던져도 되는지 아니면 제가 조금이라도 더 들고 가라고 말씀을 드릴 건지는 또 한번 판단해 드릴게요. 아, 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네. 네, 참고하시고 현명하게 움직이시길 바랄게요.
네, 여기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언제 사느냐, 언제 파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 이제 고려할 것들이 많아서 근데 대표님 다시 한번 여쭤보지만 이제 부동산으로 돈 벌 시기 분명히 온긴 한 거죠? 잘만 고른다면. 기회는요, 항상 지나다니고 있어요. 그 기회를 잡는 자의 몫이거든요. 네. 부동산은 그 변화의 트렌드를 어떻게 잘 이용을 하느냐예요. 지역과 종목을 잘 이렇게 구분해서 아파트가 투자 옛날에 아파트만 샀다 하면 다 오르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목 지역적으로 잘 분석을 하면 반드시 기회는 늘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네, 과거보다는 우리는 이제 분명히 머리를 조금 더 굴려야 됩니다. 자,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오늘 말씀 나눠봤네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짜 매물 정보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부터는 2077-6391번입니다. 저기로 전화를 주시면 매물에 대한 정보 저희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부자 아빠 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건 대표와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의 대표님과 오늘 세 가지 매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어떤 매물 준비하셨을까요? 박일건 대표님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은 강남 중에 강남으로 가보겠습니다. 9호선 연장선 드디어 이번 달에 개통이 되는데요. 9호선 연장선 언주역이 개통이 되면 불과 도보 2분 거리의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권에 추진되는 대규모 멤버드급 개발로의 직접적인 가장 큰 수혜를 얻는 탁월한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정말 임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 향후에 실투자금 대비해서 3, 4배 이상의 시세차에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강남구 논현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논현동 매물 점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팔석 대표님의 매물도 잠깐 볼게요. 오늘 어느 곳 준비하셨습니까? 네, 요즘 그 금리 인하 때문에 어려움 많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형 부동산 정말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처가 있는가 참 고민들 많이 하시고 계시죠. 자, 제가 오늘 답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오피스텔 1억 350만 원인데요. 실투자비는 불과 1,850만 원입니다. 자, 14%의 높은 임대 수익 예상이 아닙니다. 확정입니다. 왜? 이미 준공돼서 임차인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요. 자, 14%의 높은 임대 수익과 더불어 미래 바로 강남대로의 축 2030 서울플랜의 중심축, 재건축 이지수의 중심축 3축입니다. 여기 서초구 반포동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세 가지 매물 저희 살펴볼 겁니다. 이 중에 뭐부터 볼까요? 오늘은요, 강서구 등촌동 먼저 다녀오겠습니다. 강서구 등촌동 오피스텔입니다. 9호선 가양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2014년 10월,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준공이 완료됐군요. 건물이 22층 건물 가운데 5층에 저희 매물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1억 350만 원이고요.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45만 원, 그리고 대출 가능 금액이 7,500만 원이라고 친다면 실제 투자금의 1,850만 원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발석 대표의 매물 살펴볼게요. 등촌동 오피스텔입니다. 추천 포인트부터 살펴주세요. 14%입니다. 네, 1,850만 원을 넣으시게 되면 대출이자 전부 제외하고 264만 원, 즉 14%의 높은 임대 수익을 얻는데요. 1억 원이면 5채를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 저렴한 분양가. 그렇습니다. 현재 분양가 자체는 물론 1억 670만 원입니다. 그런데 방송을 시청하시고 오는 분들에게는 특별히 거기서도 300만 원을 할인해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1억 350만 원. 이 주변에 오피스텔 한번 시장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최하 1억 3천만 원 이상임을 아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임대 수익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 그렇다면 지금 그냥 임대 수익만 높고 나중에 가치가 없지 않나? 아닙니다. 지금 임대 수익도 높지만은요, 앞으로의 기대 가치에 따른 가격 상승이 크다. 즉, 시세 차익이 높아지는데요. 가양 역세권에 따른 지구 단위 계획, 거기다가 강서구청 주변의 상업지역과의 연계 개발을 강서구청에서 진행하고 있죠. 그랬을 때 바로 이 라인이 중심 축에 있기 때문에요. 높은 시세 차익, 자, 3년 뒤 정도에 1억 3천만 원만 간다 그래도 이미 시세 차익은 200%입니다. 그런데 1억 4, 5천 당연히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시세 차익을 가지면서 현재 안정된 임대 수익 확보되는 이곳 매물 추천드립니다. 네, 뭐 모든 매물이 그러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눈을 바라볼 때는 교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편리한가 이거 좀 살펴볼까요? 입지적인 특징 점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9호선을 따라 투자를 하면 성공하는데요. 여기는 전철 9호선 가양역 급행열차가 서는 데잖아요. 급행열차 서는 데서 도보로 약 한 5, 6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옆에는 홈플러스가 바로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만큼 홈플러스라든가 이마트가 들어오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상업 기능이 잘 발달된 편의성이 아주 증대되는 그런 미래 가치가 높은 곳에 투자를 하게 되죠. 자, 홈플러스가 1분 거리고요. 강서구청 사거리에 바로 인접해 있는 전철 9호선 라인입니다. 여기는 김포 대로가에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미래의 기대 가치가 더욱 커질 뿐만 아니라 왼쪽에는 마곡지구, 서울의 마지막 남은 미개발지의 기업타운. 자, 한강을 건너 가양대교 바로 넘어가게 되면 상암 DMC죠.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서울의 먹거리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상암 DMC의 8만 명 상주 인구. 자, 오른쪽을 보시면은 여의도입니다. 금융타운이잖아요.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젊은 애들의 일자리 늘어나죠. 자, 아래쪽을 보시면은 목동 신시가지 기업타운입니다. 사방이 전부 서울에서 가장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그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이런 원룸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난다. 앞으로도 여기는 계속적으로 오피스텔이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지은 오피스텔은 지금보다 땅값이 비싸게 지불하고 되면 분양가 높아지게 되죠. 저절로 분양가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3년 내지 5년 뒤가 되면은요, 목표 수익률이 300%, 400% 이상의 높은 시세 차익과 동시에 1년에 14% 이상의 임대 수익도 동시에 얻어갈 수 있는 입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금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오피스텔 살펴보고 있거든요. 대표님께서 계속 높은 수익률을 강조해 주고 계세요. 그만큼 지금보다 이 매물 가치를 끌어올릴 만한 호재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있나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호재는 충분히 이 주변 지역이 풍부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2017년에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되죠. 그랬을 때 상암 DMC가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상암 DMC가 어떤 곳입니까? 133층의 라이트 타워를 중심으로 한 롯데복합 쇼핑몰이 올 하반기에 착공 예정이죠. 거기에 금융타운, 바로 여의도가 인접해 있는 이런 입지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자, 목동 신시가지에, 즉 목동 아파트의 재건축 대기하고 있죠. 4월부터 40년에서 30년으로 재건축이 연한이 단축됨으로 해서 이제 목동 지역의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그 시동을 구르게 될 때 그 주변 지역의 파급 효과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해진다. 뿐만 아니라 거기 가양 역세권 개발에 따른 그런 기대 가치가 그 어느 것보다 크다. 자, 지구단위 계획국에 의한 역세권 개발과 더불어 마곡 기업도시의 개발 가치를 모두 아우르는 그 중심 축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기대 가치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제 건물 한번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이미 완공
된 건물 저희가 살펴드리고 있고요. 건물 어떻게 지어졌나 특징 좀 살펴주세요, 대표님. 그렇습니다. 이 건물은요, 이미 완공이 됐습니다. 2014년 10월에 준공됐고요. 총 12층으로 구성이 되는데 110세대입니다. 그중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5층에 있는데요. 실전용 분양평형이 11평형입니다. 1억 350, 쉽지 않게 아주 매우 싸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 지금 사진에 나갔듯이 정말 고급스러웁니다. 이것이 조감도 이미지 사진 아닙니다. 현재 직접 오시면은요, 바로 확인이 가능한 준공된 매물, 즉 모델하우스라고 방을 하나 꾸며놨는데 이미 완성돼 있는 그런 내장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사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드리고요. 오셔가지고 꼼꼼히 둘러보시고 주변 시세도 한번 파악해보시는 그런 자세 필요하리라고 봐집니다. 네, 가격도 살펴주세요. 아주 너무 예쁘네요. 매매가 1억 350, 분양가는요, 물론 1억 670만 원입니다. 그런데 방송을 시청하시고 오시는 분에 한해서만 1억 350에 계약을 해드리겠다고 건축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 시청자들을 통해서 이제 계약을 하시면은 1억 350. 자, 대출 1억 750만 원, 7,500만 원 대출 가능합니다. 7,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7,500만 원 내시게 되면 한 달 이자 21만 원 정도. 자, 그러면 이미 1,000만 원에 45만 원 임대가 확보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대출이자 제외하고 1년에 얻는 수입, 대출이자 전부 빼고 264만 원. 즉, 실제 1억 350에서 대출 7,500 빼고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을 빼게 되면 실제 투자비는 1,850만 원을 투자하시게 되면은 대출이자 제외하고 1년에 263만 원, 14%의 임대 수익률 확정돼 있습니다. 네, 끝으로요, 대표님. 본 매수하러 나서실 때 유의할 점 간단하게 살펴주세요. 예, 부동산을 고르실 때는요, 항상 지금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를 놓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주변 시세 꼼꼼히 살펴보시고 실제로 임대 수익이 이 정도 되는가도 확인하시는 자세 필요하고요. 실면적과 더불어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이런 건물 내장재도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네, 첫 번째 매물 살펴보고 왔습니다. 등촌동에 있는 오피스텔 정리하시죠. 두 번째 매물 살피러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논현동으로 가보겠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 학동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고요. 올 9월이 되면 준공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 2개, 욕실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는 매물이고요. 매매 금액이 2억 7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 그리고 실제 투자 금액이 3천만 원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매물입니다. 박일권 대표님의 매물이고요. 살피러 갈게요. 포인트 어떻게 잡고 갈까요, 대표님? 네, 첫 번째로는 정말 높은 현재 가치뿐만 아니고 미래 가치와 개발 가치가 집중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남 중에 강남이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강남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강남권에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 호재에 직접적인 수혜를 얻는 지역이다. 전철로 이용하시면 한정거장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바로 롯데칠성타운 부지 개발에 호재를 얻을 수 있고요. 지하철 9호선 이번 달에 개통되는 9호선을 이용하시면 삼성동, 두세 정거장이면 갈 수 있다. 특히 중요한 포인트, 본 지역 바로 옆으로 신분당선이 착공이 또 예정돼 있을 뿐만 아니고요. 지하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앞으로 1년, 2년, 3년 안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 가치와 미래 가치 더욱더 주목받는 지역이다. 또한 자체적인 재개발, 역세권 개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가면 갈수록 투자 가치, 시세 차익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 9호선 연장선 이번 달에 개통이 되는데요. 9호선 원주역이 개통이 되면 도보로 2분 거리의 초역세권입니다. 정말 달려가면 1분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정말 2분 걸리는지 현장에 직접 나와서 확인해 보시고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지역은 이 매물은 정말 임대 걱정할 필요 없고 정말 초역세권이다라고 투자를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포인트로는 실투자금 정말 불과 초소액입니다. 3천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9호선 연장선 라인 중에서 가장 최저가의 매매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워낙 뛰어난 임대 가치와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3천만 원 소액 투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매물 살펴보고 있고요. 과연 이 매물이 위치한 주변 지역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 꼼꼼하게 따져드릴게요. 네, 입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호선 연장선 원주역 개통되면 도보 2분 거리 초역세권 차병원 4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역세권 상업지 바로 뒷블럭에 있기 때문에 향후
역세권 개발에 따른 시세 차익 얻을 수 있는 탁월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역삼역, 테란우고요. 위쪽으로 가시면 신논현역, 위로 가시면 학동역, 우측편으로 가시면 선정릉역입니다. 그래서 넓은 범위로는 5개의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는 쿼드러플, 퀸트플 역세권의 완벽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상업 업무시설이 집중적으로 개발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이 지역은 임대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탁월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남권 호재가 정말 큼직큼직하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도 한번 정리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논현동이면 어느 정도 이 개발 호재들을 다 흡수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바로 전철 한정거장 밑으로 내려가서 강남 역세권인데요. 강남 역세권에는 롯데칠성타운 부지의 개발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강남 역세권 개발의 수혜를 바로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9호선 이번 달에 개통되는 전철을 타고 두세 정거장만 가시면 바로 강남권 하지슈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삼성도 한전부지와의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9호선 연장선이 이번 달에 2단계가 개통되고요. 앞으로 3단계, 4단계 지속적으로 개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9호선 연장선 개통에 따른 수혜를 앞으로 꾸준히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바로 한정거장 걸어서 한 10분, 15분 정도 걸어가시면 바로 신논현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신분당선 역세권 중심 지역 쪽으로는 강남역에서부터 추진하는 지하도시 개발도 지금 많은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하도시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의 수혜를 바로 얻을 수 있는 지역이고요. 자체적인 개발 계획, 즉 현장을 방문해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역세권 상업지 바로 뒷블럭에 있기 때문에 향후 역세권 개발에 따른 시세 차익 충분히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건물 얼마나 매력 있나 살피러 가겠습니다. 올 9월이 되면 가을쯤이면 준공이 완료될 예정이에요. 특징들 살펴주시죠. 네, 본 매물의 가장 큰 특징은 1군 건설회사에서 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대면 다 아실 정도의 다수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시공하고 있는 시공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최고급 수입 내외장 마감할 예정이고요. 특히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층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본 매물은 총 5층 중 4층의 남향 구조로서 3베이 구조로서 굉장히 최강에 유리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특히 주방이라든지 화장실 같은 경우도 한샘 브랜드라든지 브랜드로 다 마감할 예정이고요. 기본적인 엘리베이터 시설들 다 갖춰져 있고 세대당 한 대씩의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안정적 높은 임대 수익률을 꾸준히 얻어갈 수 있는 고퀄리티의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하시는 사이에 저희 사진 봤는데요. 네. 저 사진 맞는 거죠? 네, 이미지 컷 맞고요. 실제로 네. 샘플하우스에 대공되어 있는 사진 맞습니다. 오, 진짜 굉장히 멋있어요. 네, 굉장히 맞습니다. 좀 젊은 층들이 굉장히 선호할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듭니다. 네. 자, 가격 궁금해요. 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다. 최저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이나 시장 조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9호선 라인의 초역세권 2분 거리 신축 투룸 주택 정말 만날 수 없는 가격이다. 매매가는 2억 7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활용했을 때는 전세가는 2억 4천만 원. 그럼 실투자금 자체는 3천만 원 정말 초수익 투자 가능하시고요.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실 때는 보증금 3절 월세는 110에서 120만 원 이상. 본 매물 또한 임대 조건부 잔금. 임대가 맞춰진 후에 잔금하신 조건이다. 임대 조건부 잔금이 가능한 이유는 그만큼 첫 번째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건물의 퀄리티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수익률을 환산할 때도 두 자릿수째 안정적인 임대 수익률을 가능하시고요. 워낙 초역세권의 개발 가치가 뛰어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실투자금 대비해서 2, 3년 단기간 안에 200, 300%, 400% 이상의 시세차에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매력적인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택 결정 내리시기 전에 유의할 점 한 가지 체크해 드릴게요. 뭐가 있을까요, 대표님? 네, 방송에서 소개된 거의 모든 매물은 입지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선분양으로 다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물을 확인할 수 없는 단점이 있는데요. 본 매물은 1군 건설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샘플하우스 견본주택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견본주택도 보시고 정말 입지도 2분 거리인지 확인하시고 투자에 나서실 때는 정말 편안하게 잔금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봐도 예쁘네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죠. 궁금하시다면 저에게 전화 주시고요. 두 번째 매물이었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 다시 확인하시죠. 마지막 매물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시 양팔석 대표님의 매물,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 논현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고요. 올 8월에 준공 예정돼 있습니다. 5층 건물 가운데 2층이고 방 2개로 구성이 돼 있네요. 매매 금액이 2억 9,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6천만 원 하면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양발석 대표님과 말씀 나눠볼게요. 이 매물은 어떻게 좀 우리가 집중을 하면 좋을까? 포인트부터 살펴주세요. 네. 투자를 하실 때 항상 보면 현장을 방문하셔서 그 현장 주변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강남에 3,500만 원 소액 투자. 서초구 반포동입니다. 이 강남 대로가에 바로 붙어 있는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 24시간 살아있는 상권입니다. 자, 하루에 100만 명 이상이 몰려드는 이 신논현역 주변 한번 오시게 되면 여기서 더불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 그런 기대 가치가 더더욱 크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지역은요. 높은 개발의 프리미엄 지역입니다. 주변이 오시면은 생각보다 강남 대로가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낙후돼 있을 수가 하고 깜짝 놀라게 되죠. 자, 그것은 역으로 어떻다? 개발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자, 부동산은 현재가 아니고 어떻습니까?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낙후되어 있으면 낙후되어 있을수록 그 미래 가치는 더욱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개발, 그 다음에 주변의 어떤 그 가치 이런 것들이 반영되려면은요 최소한 7년에서 10년이 가는 장기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돈에 묻어두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 2년, 3년 뒤에도 바로 답이 나오는 1년 뒤에도 바로 답이 나오는 그런 기대 가치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금상첨화. 자, 그것이 바로 이곳 반포동인데요. 재건축 이주수요. 올해 신반포에 6,200세대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최적의 이주수요지가 어디냐? 바로 이곳 반포동임을 와서 보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한 재건축 이주수요의 1번지 바로 이곳입니다. 네, 조금 더 이제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드릴게요. 입지적으로 교통 괜찮나, 편의시설 괜찮나 이거부터 좀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지역은요. 전철 3호선, 7호선, 9호선 그리고 2호선을 모두 도보로 이용합니다. 자, 올가을에 어디죠? 신분당선 착공 확정됐죠. 자, 반포 IC를 걸어서 5분, 전철 5개 노선을 도보로 이용합니다. 거기다가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2011년에 컴팩트 시티로 개발을 하기 위한 개발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짜였던 곳입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 때문에 지금 잠시 보류되고 있지만은 이곳 반포동은요. 어차피 개발의 그 기대성이 다 가장 크다. 자,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에 여기 있는 단지 바로 옆에는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값으로 가장 비싼 반포 자이 아파트입니다. 30평대가 자그마치 14억 원대를 호가하게 되는데 이런 가치를 바로 옆에 두고 있다면 당연히 그 가치는 미래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더더구나 강남 대로가에서 불과 2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기대 가치가 높고 논현역에서 더불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노후화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 가능성이 더 높다. 앞에 추천 포인트에서 말씀 주셨잖아요. 얼마나 개발 호재들이 많나 이것도 좀 챙겨주세요. 개발 호재를 따진다면은 강남의 이 지역만큼 개발 호재 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자, 보시면 국제계로 복합지구 당연히 전철역으로 세정거장, 신분당선 착공 예정돼 있죠. 그렇다면 강남 지하도시 건설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바로 2분 거리입니다. 강남역에서부터 신사역까지 이어지는 이 지하도시 본격화될 때 그 가치는 더욱 커지고요. 세 번째,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요.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 건설, 아마 지난주에 뉴스를 접해보실 때는 이미 아실 것입니다. 이미 국도, 만남의 광장서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는 도시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가 아닙니다. 일반 도로입니다. 국도. 이것은 무슨 소리냐? 상부 뚜껑을 덮어서 공원 내지는 상업지역으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하로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지상 구간에 상업지역으로 개발할 때는 바로 이곳 잠원동과 반포동밖에 없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경부고속도로 가로 나머지 구간은 전부 다 양쪽으로 전부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개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의 개발 가치가 반포 일동이 가장 높다. 그런 기대 가치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의 종전환이 크게 높아지는 그 중심에 바로 이곳 반포 일동이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요. 롯데칠성 부지 걸어서 13분 거리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삼성그룹의 본사가 있는
서초동 본사의 1.5배 규모죠. 자, 롯데 칠성 부지가 개발이 될 때 그 가치를 더더욱 한 몸으로 안을 수 있는 곳이 이곳 반포동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이제 건물 특징 점검하겠습니다. 여름쯤 준공 완료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지어질까요? 네, 8월경에 준공 예정인데 다음 달부터 이제 착 공사 들어갑니다. 강남의 가치에 걸맞는 고급스러운 품격스러운 그리고 가치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굳이 어떻게 짓는다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총량 규모만 말씀드리면 16세대로 구성되고 엘리베이터 당연히 됩니다. 강남 수준 당연히 맞춰야죠. 뛰어넘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투룸 다세대 주택인데 3베이로 구성됩니다. 방 2개 거실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대 가치가 더더욱 큰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금 서초구 반포동 매물 살펴보고 있어요. 샘플하우스 마련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계속 연락 주시면 되고요. 이제 가격 볼게요. 얼마면 접근 가능합니까? 네, 가격이 괜히 정해지는 게 아니죠. 그 가격이 정해진다고 하면 방송에서 많은 싼 매물들 많이 소개하고 그 매물도 물론 훌륭합니다. 그렇지만은 가격을 그냥 책정하지 않습니다. 2억 9,500만 원, 2억 9,500만 원의 가치가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요. 2억 9,500만 원입니다.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5층 중에 2층이 되겠습니다. 실제 투자비, 자 전세가 2억 6천만 원대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실제 투자비는 불과 3,500만 원. 그냥 묻어두십시오. 아, 나는 월세가 좋아 하시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 자, 그렇다면은 3천에 110만 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가격인가를 확인하십시오. 110만 원일 때 대출이자 전부 제외하고 1년에 얻어가시는 수익률 10%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시세 차익과 더불어 그 다음에 그 높은 임대 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꼭 염두에 둬야 할 만한 것들 뭐가 있을까요? 항상 현장에 오셔가지고요. 주변 시세, 임대, 그 다음에 도면을 통해서 실제 전용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아, 이 가치가 있구나 없구나를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거시적인 측면에서 주변에 개발 가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개발이 진행됐을 때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내지는 상가가 얼마나 밀접하게 상관관계를 가지는가를 확인하십시오. 마지막 매물 살펴보고 왔습니다. 반포동 매물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양팔석 대표의 무료 세미나 대기 중입니다. 일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양팔석 대표의 무료 세미나 부동산 소액 투자와 재무 설계 살펴드리고 있죠. 3월 20일 금요일 오후 7시고요. 2077-639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같은 번호 계속 열어둘 거예요. 2077-6391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오늘 살펴드린 매물 보다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아파 부동산연구소 양팔석 대표,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건 대표와 함께했고요. 부동산 가이드 열심히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